그 인수자금, 내가 어디서 났는지 내가 알아. 성재의 목소리는 낮지만 묘하게 비수를 품고 있었어요. 지역은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이 내심 거슬렸습니다. 그가 짐짓 여유롭게 말했죠. 그게 왜 궁금하지? 내 돈도 아닌데. 궁금하지, 당연히. 내가 갑자기 AP그룹 본사 인수를 추진한다길래 말이야. 자본금도 빡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백억이 들어왔다. 그거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지 않아? 성재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표정은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지역은 잠시 숨을 고르고 그 특유의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어요. 너무 알고 싶으면 직접 물어보든가. 하지만 답을 듣고 나면 내가 감당 못할 수도 있어. 성재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누가 먼저 감당 못하는지 보자고. 그날 저녁 성재는 고성이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고성이는 붉은 와인을 흔들며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죠. 그래서 확인했어? 거의 확실해요. 지역이 쪽 인수 자금, 개인 투자자 명의로 들어왔는데 그 계좌 추적해 보니까 이름이 낯익더라고요. 정순이. 고성이의 손끝이 순간 멈췄습니다. 와인잔에서 작은 진동이 일었죠. 정순이라니 그게 누구라고 했지? 지은호의 어머니요. 순간 고성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건 박진석 회장이 젊은 시절 회사 내에서 함께 일했던 여직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떠났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도 내 인생에 끼어드는구나. 며칠 후 은호는 카페에서 지역을 마주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선배, 괜찮아요? 요즘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난 괜찮아. 그냥 좀 머리가 복잡해서. 혹시 인수 문제 때문이에요? 지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믿는 사람 중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치고 있대. 그런데 아직 누군진 몰라.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믿는다고 다 옳은 건 아니니까요. 은호의 말이 묘하게 지역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단단한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그 확신의 이면엔 감춰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은호가 알고 있는 인수 자금의 출처, 그것이 바로 그녀의 어머니 정순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은호야. 그녀의 목소리엔 오랜 세월 눌러온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 당신은 나를 버렸지. 하지만 이번엔 내가 당신 아들을 무너뜨릴 거야. 정순이는 한때 박진석 밑에서 일하던 신뢰받는 재무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이 재혼하면서 그녀는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고성이의 질투 때문이었죠. 그로 인해 그녀는 십수년을 하청업체 운영으로 버텼고 이제는 그 복수를 위해 지역에게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어요. 엄마, 이건 그냥 사업이에요. 복수 같은 거 아니에요. 넌 아직 세상을 몰라. 복수도 결국 살아남기 위한 일 중 하나야. 그 말에 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혼란스러웠죠. 지역을 향한 감정이 진심으로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성재는 고성이에게 새로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이에요. 인수 자금 계좌는 국세청 감시망에 걸렸어요. 익명 투자자로 포장했지만 정순이 명의라면 곧 세무조사 들어갈 겁니다. 아주 잘했어. 이제 지역은 스스로 무너지겠지. 그러나 그 계획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렸습니다.
지역은 이미 그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상하지 않아? 지역이 성재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뭐가? 요즘 나한테 불리한 정보들이 자꾸 흘러나오더라. 그런데 웃긴 건 그 정보가 처음 유출된 시점이 내가 내 사무실에 왔던 바로 다음 날이야. 성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지역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난 내가 내 친구라고 믿었는데 친구보다 피가 더 중요했구나. 그 말에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어머니가 그만하자. 넌 어머니 편을 들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며칠 후 언론의 뜻밖의 뉴스가 터졌습니다. 정순희 대표가 AP그룹 인수 투자자 중 한 명으로 밝혀져 전직 박진석 회장 비서 20년 만에 복귀. 기자는 연일 몰려들었고 여론은 요동쳤습니다. 한때 하청업체 사장이 대기업을 인수한다고? 전 회장과의 과거 관계가 작용한 건가? 박진석은 분노했지만 고성희는 더 심각했어요. 이 여자가 이제 와서 날 흔들겠다고? 그녀는 성재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야. 그 여자를 완전히 고립시켜. 어머니, 그건 법적으로 위험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권력은 지킬 수 없어. 그 말은 고성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사였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필요할 땐 버릴 줄 아는 냉혹함. 한편 은호는 지역에게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저 선배에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이번 인수 자금 투자자, 그거 제 엄마예요. 지역은 한동안 말을 잃었죠. 은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선배를 믿고 투자하신 거래요. 근데 그건 그냥 사업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박진석 회장한테 상처받으셨대요. 지역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거든요. 왜 박성재가 의심스러운 말을 던졌는지, 왜 고성희가 그토록 자신을 견제했는지. 그날 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나와 성재의 싸움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미완의 전쟁이었구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역의 회사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죠. 투자계약서 원본 수정본 있음. 보낸 사람 익명. 그 안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실제 투자금의 절반은 정순이가 아닌 제3자의 자금으로 조달되었음. 지역은 즉시 파일을 열어봤고 거기엔 익숙한 서명이 있었죠. 바로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이 싸움의 진짜 설계자는 누구였던 거지? 은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지역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바람만 있었어요. 이번엔 제발 누군가의 복수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되길.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 오래된 원한, 그리고 숨겨진 투자자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또 한 번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자본처럼 거래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난 내 전부를 은호에게 투자하겠어.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그 눈빛 뒤엔 한 줄기 불안이 스쳐갔습니다. 그도 모르는 또 다른 숨겨진 투자자가 이미 다음 판을 짜고 있었기 때문이죠.